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자, 오늘도 이른 시간에 또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렇게 개파락과 함께 또 급락이 나오는 모습을 보고 바로 영상을 좀 찍고 있고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 오늘 장 초반에 이 선물 시장의 흐름과 또 이 글로벌 시장에 대한 흐름들, 또 오늘 장 초반부터 과연 분명 개파락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주말간 너무나 안 좋았으니까 개파락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우리가 오늘 시초가에 과연 추가적인 매수나 확실한 타점을 잡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드려야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오늘은 여러분들 일단 글로벌 시장이 장 초반부터 막 엄청 살아나는 모습도 아니고요, 크게 움직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은 역시나 주말간 나왔던 악재로 인해서 크게 하락을 하고 있고, 뭐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다 전반적으로 삼성, SK 하이닉스까지 다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말간 이번 나오는 조정이 우리가 기대하는 그 구간까지 떨어지지 않으면 저는 절대 추가적인 매수나 신규 매수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미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는 징조는 우리가 코스피 지수를 보고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듯이, 오늘 제가 월요일장 보고 아마 야 이거 진짜 못해 먹겠다 생각하고 막 매도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아니면 야 오늘은 무조건 기회래, 무조건 매수해야 돼 라면서 또 매수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을 텐데, 주말에 대충 그 의견들을 들어보니까 많은 분들이 야 결국 눌려도 오늘은 마지막 기회야 생각하면서 개인들이 오늘 매수할 그 준비를 엄청나게 많이 하시고 있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그런 대중의 의견들을 우리가 따라가는 게 좀 위험하거든요. 제가 오늘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타점과 대응들, 또 투자 에너빌리티가 앞으로 어떻게 되어갈지,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고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앞으로 더더더 좋은 일들 가득할 겁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고, 제가 이제 봐야 되는 건 그거예요. 뭐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 SMR, 앞으로 나올 만한 수주들, 뭐 기대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 너무나 좋은데, 이제 그런 재료로 인해서 이 종목이 독단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건 이미 거의 끝났다고 보는 게 맞죠. 결국 시장이 올라와 줘야 순환매 장이라는 것도 오는 거고, 반도체가 살짝 조정을 받을 때도 원전이 또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거고, 이런 수급들이 확실하게 좀 터져 나올 수 있는 건데, 일단 시장이 이렇게 하락이 나오게 되면 어쩔 수 없는 이런 급락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하락했던 원인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되고, 그러면 과연 이게 끝일 것인가를 봐야 되겠죠. 일단 주말에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0% 가까운 하락을 했고요. S&P 500은 2%, 나스닥은 4% 하락을 했습니다. 그만큼 또 우리나라 야간 선물 시장이 어땠어요? 여러분들 8% 하한가를 갔잖아요. 그러면 이거 뭐 죽었다 깨어나도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이렇게 개파락을 띄울 수밖에 없는 거였는데, 일단 중요한 건 두산 에너빌리티만의 재료나 가치가 훼손된 건 아니고, 첫 번째로 시장의 흐름에 따라 어쩔 수 없는 하락이 나왔다라는 거, 이건 우리가 일단 알아야 되고, 그러면 이런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하락이 나왔다라고 하면 그러면 앞으로 반등은 과연 언제 나올 것인가, 반등은 도대체 언제쯤 터져 나올 것인가, 이제 우리가 이걸 알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 부분들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기술적으로 여기까지는 떨어져 줘야 된다라고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두산 에너빌리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코스피도 최근 분명 지수가 상승을 할 때 이 RSI 고점이 또 하락에 대한 다이버전스까지 또 명확하게 나오면서, 두산 외에도, 두산은 이미 뭐 하락 추세가 좀 지속이 되어 가고 있었으니까 삼성, SK하이닉스, LG전자, 현대차 모두 다 이 자리에서만큼은 우리가 무조건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께 계속 외쳤습니다. 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그런 매도 타점을 우리가 잡아왔었고요.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좀 특이했던 게, 사실 지수가 상승할 때 계속 하락을 또 하고 있었죠. 그리고 지수가 단기 고점을 찍었을 때도 뭐 그렇게까지 또 상승하는 모습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일단은
네, 지수가 상승이 나와도 못 올라오고 하락하면 더 빠르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 종목 자체는 상당히 약세였죠. 그런데 여러분들 더 올라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관심도가 좀 떨어지면서 약세를 보였던 종목들은 시장의 바닥을 찍고 난 뒤에는 그 이후의 상승은 더 가파르게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 과연 조정이 어디까지 떨어질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제가 주말간 말씀드렸던 게 이 하나의 파동이 끝난 뒤에, 그리고 또 하나의 파동이 끝난 뒤에 조정이 나오는 게 어디라고 했어요? 0.381 언저리 라인까지는 떨어져 줘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얼마야? 87,200원이죠. 87,200원까지 현재 개파가 뛰었다라는 건 지금 여기, 네, 제가 말씀드렸던 0.381 라인이 84,000원대인데 이제 여기서는 하락을 더 추가적으로 해봤자 저는 이제는 절대 매도 관점이 아닌 진짜 매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는 때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장 초반부터 이게 선물 시장도 그렇고 그렇게 강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단 오늘 그러면 내가 지금이라도 당장 매수를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분명히 있으시겠지만 절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겠고, 이게 중요한 일정들이 또 나스닥이 하락을 했던 이유가 바로 고용지표가 좋게 나오면서, 고용지표가 좋다라는 건 경제가 뭐 나쁘지 않다라는 건데 오히려 고용지표가 좋다라는 건 주식시장에는 가장 큰 악재라고 이야기했죠. 그 이유가 바로 금리 인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금리 인상 못한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에 또 CPI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에다가 다음 주에 또 FOMC 금리 발표까지 이런 굵직굵직한 경제 지표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시장은 공포가 여기까지 이어지면 진짜 패닉장이 될 수도 있겠다는 공포에 사람들이 매도를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주식 고수들, 특히나 메이저 수급들은요, 이런 공포나 앞으로 주가 떨어질 만한 그런 뭐 흐름들이 나오면 절대 손쉽게 매수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기다려본 뒤에 우리가 확실한 타점이 나올 때 그때 매수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고, 그 뒤부터도 앞으로 상승과 조정이 반복되면서 올라올 때마다 우리가 단기적인 타점을 잡아 나가는 게 이제부터는 가장 중요합니다. 이미 전접점을 찍고 주가가 그냥 올라오던 그 시기는 어느 정도 지났죠. 우리나라 코스피가 거의 9천 가까이 찍으려다가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저는 분명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 보는데, 이런 공포장은 한 번씩 주고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잡을 만한 타점이나 또는 상승과 조정을 반복해 나갈 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 타점들 또는 실시간 이런 타점들을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과 제가 같이 함께 만들어 나갈 거고, 저 박프로와 함께 앞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를 제대로 한번 이끌어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밑에 있는 번호 010-2931-8816번으로 저에게 두산 에너빌리티의 두산이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남기신 분들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소중하게 저장을 좀 해놓을 거고 제가 일괄적으로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런 정확한 제가 타점이 나올 때 다이렉트로 여러분들께 최대한 빠르게 또 실시간으로 안내를 해드릴 거니까 이 부분들 꼭 기억하시고 저와 함께 하면서 이런 좋은 그림들 계속 그려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분명 힘들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고 많이들 걱정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혀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고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 게, 이제 두산도 그렇고 메모리도 그렇고 이미 많이 올라온 섹터지만 저는 아직 우리가 더 주목을 해야 되는 섹터들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최근 제가 그 스마트 안경, 스마트 안경이죠. 스마트 안경에 좀 집중하고 있는데 최근 메타에서 먼저 출시를 했고요. 그리고 삼성과 구글이 공동 개발해서 올해 출시 예정이고 애플이 올해 아니면 내년에 출시한다고 합니다. 이 스마트 글래스 쪽으로 우리가 시장은 아직 주목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미리 선점을 해야 되겠죠. 제가 이 부분들 같이 좀 이야기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두산 문자 한 통 남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이제 많은 또 AI 반도체나 여러 가지 또 피지컬 AI도 마찬가지고 이미 주가는 상승을 하고 있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나온다 한들 이 상승폭이 이제는 이 고점 단계에서 제한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여러 가지 섹터들이 있지만 저는 이 스마트 글래스에 우리가 좀 더 집중을 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과거의 흐름을 보면은 2007년도에 아이폰이 등장한 이후에 2010년도에 스마트폰이 대중화되었고 그리고 2023년도는 또 GPT 또 2024년부터 지금은 AI 에이전트 시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AI를 눈앞에서 사용하는 시대라는 건데 자, 스마트폰은 결국에 우리가 손을 들고 봐야 되고 스마트 글래스 같은 경우는 이제 눈앞에 AI가 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메타, 이 페이스북, 이 메타가 먼저 시작을 했고 이제 앞으로 구글, 삼성, 애플까지 뛰어들 수밖에 없는 시장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 관련된 섹터에서 또 뭘 봐야 될까를 보면 또 핵심 부품들을 봐야 되겠죠. 첫 번째로 마이크로 올레드가 있고요. 두 번째로 광학 웨이브 가이드.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는 뭐 캠트로닉스라는 종목이 있는 건데 지금 또 세 번째로는 카메라 모듈이 있고 네 번째로 AI 반도체 또 다섯 번째로 음향 센서 쪽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오른 대장주가 아니라 앞으로 뭐 예를 들어서 현재 메타가 스마트 글라스를 장악하고 있는 시장에서 이 메타가 또 선택하는 기업들이 앞으로 10배, 20배 더 갈 수 있는 종목들이 있단 말이죠. 아직도 저점 바닥에서 올라오지 못한 섹터들이 분명히 있는 거고 그런 섹터들을 우리 이제 알아야 되는 게 뭐 예를 들어서 메타 스마트 글래스가 나온다. 뭐 최근에 주목을 받고는 있지만 주식시장에서만큼은 아직까지 주목을 받지 못하는 섹터고 예를 들어서 뭐 메타 레이벤 스마트 글래스가 판매량이 폭증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이제 삼성과 구글이 공동 개발하면서 또 이 스마트 글래스가 출시가 되고요. 이제 애플까지도 최근에 VR이 약간 저조하면서 이 스마트 글래스 쪽으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 교체 사이클이 시작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럼에 따라서 이 부품에 대한 공급망이요 폭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뭐 애플, 삼성, 구글, 메타 그리고 엔비디아까지 정말로 이제 스마트 글래스의 삽을 완전하게 팔 수밖에 없는 기업을 찾아가는 게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건 AI 다음은 저는 무조건 스마트 글래스라고 봐요. 아이폰이 세상을 바꿨다면 이제 스마트 글래스는 인간의 눈을 바꿀 수밖에 없고 아직도 시장 초기고 각종 빅테크 기업들이 어마무시한 돈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VR이 생각보다 대중적이지 못하거든. 그런데 이 스마트 글래스 같은 경우는 너무나 대중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장은 엔비디아를 찾고 또 삼성을 찾고 SK 하이닉스를 찾지만 이제는 이런 관련된 섹터들이 더욱더 AI, 스마트 글래스 그리고 또 앞으로 거기에 대한 숨은 공급망을 연결하는 구성 이런 모든 것들이 부품주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휴림 로봇이라는 그러니까 피지컬 AI가 뜨기 전에 우리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이 자리에서 제가 하락 추세로 떨어질 때 제가 예전에 휴림 로봇을 그 히든 종목으로 추천했었거든요. 여기서 주가가 다시 한번 하락을 하는 가운데 오히려 저점 RSI가 올라오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확실하게 걸리면서 하나의 파동이 제가 이걸 좀 볼게요. 네,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하나의 파동이 완성된 뒤에 완성된 뒤에 조정, 완성된 뒤에 조정 이런 식으로 계속 앞으로 좋은 흐름들이 나오면서 저는 아직도 추가적인 상승은 나올 거라 보지만 이 저점 단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잘 파악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거고 이런 저점 단계에서 우리가 잡을 만한 종목이 여러분들 저는 이제 스마트 글래스에 있다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과 이런 종목 제가 히든 종목을 한 3개 정도 정리를 해놨고 앞으로 그 타점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할 거니까요. 여기에 대한 관심이 있고 이런 히든 종목을 알고 싶고 우리가 저점 매수를 할 만한 종목에 대해서 저와 함께 같이 이끌어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밑에 있는 번호 010-2931-8816번으로 저에게 히든 종목에 히든이라고 문자만 한 통 남기시면 저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이면 제가 누구나 다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시장 초기 단계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확실하게 저점에 대한 매수 시그널이 확실하게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저점 매수를 우리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조금씩 모아가도 괜찮다고 봐요. 그리고 이런 종목들을 확실하게 모아가야 우리가 몇 개월 뒤 혹은 반년 뒤에 정말 크게 뭐 예를 들어서 뭐 10배, 20배 그 이상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종목들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잘 판단해서 우리가 이끌어가다 보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꼭 기억하시고 저에게 히든이라고만 문자 남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히든 두 글자만 남기시면 되겠고 앞으로 저는 계속 이 시장에서 뭘 주목을 해야 되는지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말씀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저와 함께 앞으로 남은 또 주식 또 올해 또 2027년, 2028년도까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꼭 문자 남기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